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수능이 8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이제 사회문화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작년 수능 그리고 올해 육모, 올해 구모 이렇게 세 가지를 통해서 출제 경향에 대해서 한번 안내를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지도 예측을 제가 한번 감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유형별로 이사 수능부터 올해 구모까지 이렇게 모아놨는데 이거 PDF 제가 따로 올릴 테니까 가지고 싶은 분들은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주목해야 될 유형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에 대한 이런 문제입니다. 자, 이게 딱 봤을 땐 되게 쉬워 보이거든요. 문제도 2번 이런 쪽에 나오고. 그런데 얘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리고 2번 이것도 뭔가 되게 힘들었어요. 이게 정답이 1번이거든요. 그래서 1번이 뭐냐면 사회의 속성을 개인의 속성으로 화단할 수 있다. 즉 명목론이라는 건데 이 글을 읽고 이게 명목론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이 조금 힘들었어요. 이거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 문제 내신 분이 일부러 이렇게 내신 거예요. 헷갈리라고. 자, 그래서 한번 천천히 뜯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돈 자체가 가치를 지닌다는 믿음과 돈이 삶의 궁극적 목표라는 인식이 있대요. 하지만 돈의 가치는 인간의 욕구에서 기인하는 심리적 사실에 불과하다. 돈은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때 비로소 가치를 부여받는다. 또한 돈은 사회적 결사의 매개체일 뿐이다. 사람은 돈을 매개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도 차별과 위선이 만연한 사회를 만들 수도 있다. 결국 돈의 가치는 상대적이고 수단적인 것이다. 돈은 더 나은 삶에 도달하기 위한 다리에 불과하며 인간은 다리에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게 계속 부정형 문장도 계속 쓰였고 뭔가 복합적인 문장이 나옴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거를 빨리 뚫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자, 보자. 우리가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이잖아요. 그러면 개인이 있을 것이고 사회가 있겠죠. 근데 개인과 사회 둘 다 목적과 수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목적을 사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 달성하고자 한다. 즉 사회를 수단으로 바라보는 거. 다시 한번 말할게요. 개인의 목적을 사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거.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결국 인간이 사회라는 것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내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명목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지문도 명목론이었죠. 잘 보시면요. 인간이 그것을 갈망할 때, 돈을 갈망할 때 가치를 부여받는다. 즉 인간이 돈이라는 사회적, 봐봐. 돈이라는 매개체라고 그러잖아요. 매개체. 그죠? 그러면 돈이라는 것을 사회적으로 매개체 이용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명목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7번 문제 같은 경우는 육모에 나왔던 문제인데요. 이거는 실제론이었습니다. 답이. 그래서 정답은 3번이었고요. 3번이었고 사회가 개인의 외부에 존재하는 실체. 이거는 실제론의 외재성 관련된 내용이죠. 그리고 개인이 사회에 의해 구조화된 행동을 한다고 본다. 맞죠? 볼게요. 개인들은 한데 모이고 공동으로 행동한대요. 하지만 자, 여기서만 읽었을 때는 뭔가 되게 개인이 하는 거니까 명문론인 것 같잖아요. 하지만 사회는 공동 행동만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사회가 스스로를 실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종교적 상징을 세우는 것이다. 상징이라고 해서 상징. 종교적 상징이라는 것은 구성원들의 집합적 감정을 이끌어내고 이러한 감정은 개인들로 하여금 사회를 유지하게 하는 행동에 참여하게 만든다. 자, 이거는 반대야, 이거랑. 사회의 목적을 개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달성하고자 한다. 이 얘기야. 자, 볼게요. 사회가 뭐야? 사회를 유지하게 하려고. 사회를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 근데 그걸 뭘 통해서? 개인들로 하여금 개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사회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거. 이거 누가 봐도 실제론이죠. 그래서 이렇게 풀면은 굉장히 많이 뚫릴 겁니다. 웬만한 문제 다 뚫릴 거예요. 자, 이번 구모 같은 경우가 정답률이 굉장히 낮았죠.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알려주자면 사회 실제론 있죠. 이거 그냥 외우세요. 사회 실제로는 사회 유기체설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 유기체설. 사회 유기체설이 뭐냐면은 사회의 각각 부분들이 이제 유기체 보면은 뭐 눈, 폐, 콩팥, 심장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각자 역할을 맡고 있잖아요. 기능을 한다. 그래서 사회 유기체설은 사회의 각 부분들이 상호 의존적으로 기능을 한다, 역할을 한다 이 소리입니다. 사회 명목론은 사회 계약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회 계약설이 나왔고요. 이제 생윤하는 친구들은 바로 알아챘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유일한 방도는 공동체에 속하지 않는 자들로부터 재산을 지키고 좀 더 많은 안정과 평화를 확보하기 위해 공동체를 결성하기로 합의하는 것 뿐입니다. 개인이 이거 풀면 되지, 이걸로. 자, 개인이 사회라는 수단을 통해서 목적 달성하잖아요. 봐봐. 자신의 자연적 자유를 포기하고 사회의 구속을 받아들일. 봐봐, 이건 뭐야? 자연적 자유 포기하는 거, 사회의 구속 받아들인다는 거 뭐야? 개인이 하고자 하는 목적이잖아. 개인 달성 목적이잖아. 그리고 이거를 뭐를 통해서 한다는 거야? 공동체, 사회잖아요. 사회를 통해서 개인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이거는 뭐다? 명목론이다. 여러분들 이제 명목론 실제론 구별 잘 해놓고서 보기에서 틀리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안 해드릴 건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많이 틀리는 문제 위주로 제가 이렇게 담아봤으니까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볼 유형은 기갈상, 기능론, 갈등론, 상징적 상호작용론. 사실 이거는 어려운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 형식이 조금 더럽거나 잘 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이런 문제처럼. 그래서 볼게요. 이렇게 교사가 나오는 거 유형 같은 경우에는요, 좀 난잡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사가 말을 좀 난잡하게 해. 갑은 옳게, 을은 틀리게 설명했습니다. 을의 설명에는 정작 B의 내용은 없고 A와 C의 내용만 있네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볼게요. 갑은 맞는 설명을 했대요. 그럼 갑이 하는 말은 무조건 옳겠죠. A는 사회가 생물 유기체처럼 균형을 유지한다고 전제합니다. 조화와 균형은 정상적 상태로,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봅니다. 여러분들 이거 아셔야 돼요. 기능론이 뒤에서 배우는 사회 불평등에서는요, 사회 불평등은 병리적 상태로 보지 않고 굉장히 좀 정당화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앞에서 배우는 사회문화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부조화와 불균형은 병리적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부조화와 불균형, 이거랑 뭐가 다르다? 뒤에 불평등이랑 좀 다르다. 얘는 기능론이 병리적 상태로 본다는 거. 그쵸? 작년 수능이었어요, 이게. 그럼 A는 뭐가 되겠어요? 기능론이겠죠? B 볼게요. 자, B, C는, 그러니까 을은 틀린 거야. B는 사회를 구성하는 하위 요소가 사회 전체의 존속과 통합을 위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건 뭐야? 이게 사회 유기체설이잖아. 이게 그럼 기능론이겠죠. 기능론에 대한 얘기를 한 거겠지. 그 A가 기능론이니까. A와 C의 내용만 있다 했으니까. 또한 B는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하는 복잡한 관계를 지배와 피지배 관계, 이거 갈등론 얘기죠. 그럼 C가 갈등론이겠죠. 그러면 정작 을은 B에 대한 내용을 말하진 않았지만 교사의 말을 통해서 B가 뭔지 알아낼 수 있는 거죠. 상상론으로. 이런 식으로 해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2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거 육모에서 애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던데, 이것도 앞에 첫 문장만 읽고 그냥 바로 2번이다 보니까 첫 문장만 읽고 바로 그냥 이렇게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사람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한국말은. 그죠? 그래서 끝까지 들어보셔야 돼. 개별 구성원의 이익과 집합제의 이익 간 불일치는 사회적 갈등. 쌤 이거 갈등론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끝까지 읽어보셔야 돼요. 사회적 갈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때 중요한 거 서로 다른 개인들의 이익이 사회적 관계 내에서 작용한다는 점이다. 개인은 자신의 이익을 온전히 추구하기 위해 사회 내 구조화된 관계에 의해 규정된 역할 속에서 다른 구성원들의 이익 추구 과정을 고려해야만 한다. 자, 안정적인 상태에 도달한다. 여기 마지막까지 읽으셨어야 돼요. 그럼 이거 기능론 이거는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여러분들 이거 틀리면 안 돼요. 보기 선지에서, 그러니까 이거 기가일상 다 찾아놓고서 선지에서 틀리면 진짜 이건 멍청한 짓이라고. 그죠?
대립과 갈등, 이거는 갈등론이잖아요. 그죠? 질서와 안정에 기반한 점진적 사회 변동을 설명하기 어렵다. 이거 앞에만 읽고 이렇게 하면 안 돼. 그죠? 사회적 갈등을 균형 회복을 위한 일시적인 과정으로 이해한다. 그래서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교사는 없지만 오히려 이렇게 교사 없는 것들이 조금 더 난잡하고 헷갈리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속어법으로 푸시는 거를 제가 추천합니다. 잘 안 보일 때는 이거 아닌 거부터 이렇게 찾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이제 양적 연구 입니다. 이건 좀 길죠. 대체적으로 길면 여러분들이 난잡해가지고 이것도 굉장히 난잡해요. 사문은 그래서 어렵게 내려면 난잡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 그죠? 근데 이제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자주 틀리는 것이 뭐냐면요, 내가 봤을 때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개념의 조작적 정의. 이거를 여러분들이 그냥 분류만 한 거 가지고 이거 보고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아니냐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뭐냐면 추상적 관념이 있어요. 아니면은 뭐 추상적인 단어가 있었어.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구체화시키는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게 바로 개념의 조작적 정의야. 그죠? 이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히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지만, 개념의 조작적 정의가 기억은 리을이라고 돼 있거든요. 응답 반응은 어때? 추상적이잖아. 무슨 응답 반응을 할 건지 모르잖아, 지금 봤을 때. 근데 정부 정책 도입에 대한 찬반 여부, 그러니까 응답 반응을 이렇게 구체화시킨 거라고. 얘가 추상적이니까 구체화시킨 거야, 이렇게. 그래서 틀렸죠, 이거는. 왜? 둘이 바뀌어야지. 리을은 기억에 대한 조작적 정의, 이렇게 돼야지.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도 알아주셔야 돼. 가치 중립. 이거는 이제 그 연구 윤리와 같은 단원에서 나오는 건데, 계속 빨간색만 쓰니까 좀 그렇죠. 가치 중립이 필요한 단계가 있고 필요하지 않은 단계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쵸. 뭐 여러분들이 일반화할 수 있는지, 또 이 5번 문제 구모 같은 경우는 디귿에서 이렇게 일반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이런 것들도 꼼꼼하게 보셔야 됩니다. 일반화, 제가 개념의 조작적 정의, 가치 중립, 일반화, 이 세 가지를 강조하겠습니다. 그쵸. 뭐 여러분들이 표본이나 모집단을 구분 못하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난 이렇게 생각해. 질문지법이 나왔는데 여기다가 난 도대체 실험집단하고 통제집단을 왜 내는 건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도 골라요, 애들이. 그래서 실험집단하고 통제집단 같은 경우는 질문지법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렇죠? 얘는 실험법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거 보겠습니다. 자, 이제 문화의 속성인데요. 문화의 속성 같은 경우도 작년 수능에서 꽤 난이도가 많이 높아졌었죠. 자, 이것도 굉장히 난잡하고 뭔가 찾아야 될 게 많아서 그랬는데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를 봐야 되냐면요, A랑 B도 찾아야 돼요. 그 다음에 갑부터 무까지 배정받은 문화의 속성도 찾아야 돼요. 게다가 얘네가 사례까지 있죠. 5명이 다 제시한 사례까지 찾아야 되고 교사의 말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풀기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는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의 속성 5가지를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배정했습니다. 자전거를 소재로 각자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말해볼까요? 가볼게요. 출퇴근 수단으로 땡땡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A가 부각된 사례입니다. 자, 근데 이거를 보기 전에 교사 먼저 보라고. 그죠? 갑과 정은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거 맞다는 거잖아. 그죠? 여기 A와 이거와 사례가 일치하다는 거죠. 하지만 을은 잘 보세요. 무가 배정받은 속성이 뭔데? 여기 나와 있잖아. 그죠? B는 뭐가 되겠어요? 제시하였다고? 그러면은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 이건 뭐야? 예전과 달리잖아. 그래서 변동성이죠. 맞잖아. 그죠? 병은 학습성,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제시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헷갈려 이렇게 보면서 그죠? 자, 병이 제시한 가는 뭐야? 학습성인데 무는 병이 배정받은 속성이 부각된 사례. 병이 배정받은 뭔데? 축적성이잖아, 그죠? 그죠? 네, 갑과 정은 잘 했으니까 얘는 나는 전체성이 되겠죠. 그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를 해볼게요. 갑을 병정 무가 있어요. 각각 배정받은 속성이 뭘까요? 자, 갑은 잘 말했으니까 출퇴근 수단으로 땡땡국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은 뭐야? 공유성이잖아, 그죠? 을은 뭐를 배정받은 거죠? 이거 배정받은 거. B가 부각된 사람 모르는 거야, 그죠? 아직. 자, 병 볼게요. A가 공유성이죠. 그러면 병 볼게요. 병은 축적성을 배정받았죠. 정은 전체성을 배정받았죠. 무는 변동성을 배정받았죠. 볼게요. 공, 전, 축, 변이 다 있는데 B가 없어. B 뭐야? 학습성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B를 찾아내셔야 돼요. 그죠? B가 학습성입니다. 그러면은 각자 이들이 제시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사례. 출퇴근 수단으로 땡땡구 사람들이 자전거를 떠올리는 것. 이거 뭐야? 공유성이죠. 맞죠? 예전과 다르게 짧은 거리를 이동할 때 택시를 이용하는 대신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 변동성이죠. 그러니까 이들이 제시한 사례. 공유성. B가 학습성이었으니까. 얘는 뭐야? 변동성이죠. 병은 가라 그랬는데 뭐라 그랬어? 아까 교사가. 학습성을 제시하였다. 정은 일단 무 볼게요. 병이 배정받은 속성. 병이 뭘? 축적성. 그죠? 정은 잘 말했다 했으니까 전체성이겠죠. 자, 다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푸셔야 돼요. 이거는 그죠? 다 봐야 되기 때문에 그죠? A가 뭐였죠? 공유성이었죠. 문화가 시간의 지남에 따라 변화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B 뭐였어? 학습성이었죠. 사회 구성원이 문화를 후천적으로 습득하는 거 맞잖아. 2번이에요. 정답이. 그죠? 가에는 뭐 들어가야 돼? 학습성 들어가야 돼. 어릴 적 자전거 타는 방법을 부모에게 배워 능숙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게 된 것이 들어갈 수 있죠. 왜 없어? 그죠? 나에는 전체성입니다. 기존의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것. 이거는 축적성이야. 전체성하고 축적성하고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전체성은 그러니까 상호 유기적으로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부분에 영향을 미쳤으면 그게 B와 C에도 영향을 미칠 정도로 이렇게 조금 어떻게 보면 연속적이라고 볼 수 있죠. 사슬 형태로 이렇게 한다는 게 전체성이고요. 축적성은 쌓인다는 거야. 점점 같은 예를 들어서 어떤 기술이 있다 치면 기술이 계속 발달하면서 쌓이고 또 쌓이는 거야. 그렇죠? 자전거에 변속기가 추가되고 충격 흡수 장치가 더해지는 것은 자전거라는 것에 조금 더 쌓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축적성 사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나에는 들어갈 수 없겠죠.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자 기업이 자전거를 이용하는 공유 경제 상품을 개발하고 정부가 전용 도로를 건설하는 것. 이게 바로 전체성입니다. 지금 목이 네. 이게 바로 전체성이 되는 거야. 그렇죠? 다음 문화의 속성. 이거는 교사. 아까 제가 봤던 기갈상에 나왔던 그 유형이랑 같은 유형이죠. 좀 난잡할 수 있으니까 교사 말 잘 들으셔야 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는. 자, 얘도 작년 수능이랑 꽤 비슷하게 나왔어요. 올해 구모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A, B에 대한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의 속성 중 나머지 3가지를 학생별로 서로 다르게 한 가지씩 선택하여 해당 속성이 부각된 사례를 발표해 봅시다 했는데 을과 병은 해당 속성에 대한 사례 조사를 잘했대. 그죠? 갑이 발표한 사례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이므로 틀렸다는 거죠. 갑의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공중전화가 길거리에 많았지만 요즘은 찾아보기 어렵게 된 것은 전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자, 사례는 뭐였어? 갑의 사례는 뭐야? 변동성이죠. 자, 그러니까 얘가 배정받은 것은 전체성이겠죠. 여기 뒤에 말했으니까. 근데 사례는 뭘 말했어, 얘가? 변동성을 말했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힌트를 줘요. 정이 발표했던 A가 부각된 사례. 그럼 A는 뭐라는 거야? 변동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이 뭘 받았다는 거야? 정이 뭘 배정받았어? 변동성을 배정받았겠죠.
그죠? 또 발표할 때 또 그죠? 과거와 현재의 국어 사전을 비교해 봤을 때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가 추가되어 더욱 풍부해진 것을 보면 C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 뭐야? C는 여기 봤을 때 이거는 얘를 따질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얘만 따지면 될 것 같아요. 자, C는 뭐가 되겠어? 그러면 잘 발표했다 그랬잖아. C는 뭐야?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축적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을은 축적성이겠죠. 특정 세대가 원래 단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그들끼리 사용하는 것. 이건 뭐야? 뭐야 이게? 공유성이 되겠죠. 그러면 무가 발표했겠죠. 무가. 그럼 B가 공유성이 되겠죠. 일본인의 감정 절제는 어린 시절부터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훈육의 결과라는 점은 D를 통해서. 얘는 뭐야? 학습성이잖아. D를 통해서 설명할 수 있는 사례입니다. 자, 이렇게 됐죠. 그러면은 그쵸. 전축 헷갈려. 변. 그러면 지금 안 나왔던 사람이 누구죠? 병만 안 나왔잖아. 그죠? 그쵸? 병은 학습성을 했죠. 병은 학습성 했으니까 여기 학습성 들어가면 되겠죠. 그죠? 이렇게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문화가 한 사회 구성원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활 양식 공유성이죠. 의미하는 속성은 A가 아닌 B이다. 자, 변동성이 아닌 공유성 1번이네. 그냥 답. 그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정말 할 게 많고 난잡하고 복잡한 그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자, 이것도 이제 얘는 사회 집단과 사회 조직의 개수 세기 문제가 되겠습니다. 얘가 왜 어렵냐면 갑 안에서 을과 병에 대한 정보까지 찾아서 끌어내야 돼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성취 지위, 뭐 비공식 조직 이런 까지 물어봐요.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이것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장면 1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성취주의가 있대. 자, 연하남 연상녀. 자, 연하남 연상녀가 성취주의야? 아니죠. 나이에 대한 거는 성취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성취주의는 아니게 되겠습니다. 일단 틀렸어요. 장면 3에 적혀있는 내용에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있죠. 땡땡은행 사내여행동행.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다 보겠습니다. 기업, 땡땡 기업 있고요. 대학교 있고 바다낚시 동호회 있고 총동창회 해외여행 관련사 은행 대학원 방송국 영화감독 영화감독은 대학교 땡땡은행 동물보호단체. 자, 지금 벌써 이렇게 많은 것들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한번 얘네가 속한 것들 이런 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 볼게요. 땡땡 기업에서 프로그래머로 근무 중이래. 그럼 땡땡 기업 일단 속해 있겠죠. 대학교 때는 경영학을 공부했으나 진로에 대한 고민 끝에 선택한 현재 직업에 매우 만족하고 있대. 자, 지금 현재 바다낚시 동호회에도 속해 있다는 거죠. 그다음 또 을도 있어. 그럼 을도 바다낚시 동호회를 들어가 있다는 거죠. 쓰셔야 된다. 여행을 좋아하며 세모세모은행 사내여행 동아리에서 활동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여행 관련 회사 창업을 고민하는 중에 고등학교 총동창회에서 함께 활동한. 그럼 총동창회 그러면 총동창회 안에 누가 있다는 거? 병이 있다는 거죠. 총동창회 있겠죠. 은행을 그만두고 대학원에 진학하여 관광 경영에 대한 공부를 다시. 그럼 대학원 지금 속해 있는 거죠. 자, 땡땡 방송국의 프로듀서로 일하면서 영화 감독이 되기 위해 시나리오를 구상 중입니다. 그럼 땡땡 방송국 나오겠죠. 대학교를 졸업한 후 을과 함께 세모세모은행에서 주최한 모의 주식 투자 대회에서 입상한 적이 있습니다. 주말에는 동물보호단체 회원으로. 그럼 동물보호단체 나오죠. 자, 다 했습니다. 자, 일단 아까 1번 틀렸었고
장면 2에 적혀있는 이익사회의 개수는 장면 4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의 개수보다 적다. 장면 2 볼게요. 이익사회 뭡니까? 땡땡 기업 맞죠? 대학교 맞고요. 받은 학시 동호회 맞고 몇 개야? 3개죠? 장면 4에 적혀있는 비공식적 사회기관 방송국 맞죠? 대학교 공식적이죠? 세모세모은행 맞죠? 동물보호제 회원. 이거 봤을 때 죄송합니다. 중간에 끊긴지도 모르고 계속하고 있었는데 자 다시 볼게요. 갑은 을과 달리 역할 갈등이 해소되어 준거 집단과 소속 집단이 일치한다. 자 역할 갈등이 아니죠 이거는. 자 역할과 지위가 두 가지 이상일 때 이 중에서 뭐를 내가 가져야 될지 그렇게 고민하는 것이 역할 갈등이죠. 얘는 그냥 진로에 대한 고민이잖아요. 역할 갈등이라 할 수 없겠습니다. 을이 속해 있는 자발적 결사체 개수 볼게요. 몇 개인지. 바다낚시 동호회 총동창회 2개죠. 병이 속해 있는 2차 집단 총동창회 땡땡 방송국 동물보호 3가지죠. 첫 번째 맞죠. 정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굉장히 개수적인 문제가 굉장히 빡세요. 그래서 작년 수능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연습 많이 하셨겠지만 이 유형은 그래도 딱히 뭐 하는 방법, 스킬 이런 게 없어요. 그냥 잘 정리를 해두시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옆에 문제 같은 경우 올해 나왔던 모의고사에서는 이렇게 개수의 경우로 문제가 나오진 않았는데 역할 갈등인지 아닌지 그런 것 좀 구분 잘 해주시고 그다음에 이거 좀 잠깐 볼까요? 디귿 보시면요. 취미 생활을 담은 갑의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지자 지자체 홍보팀으로 발령받았다라고 했는데 이건 봐봐. 개인 방송 채널이 유명해져서 홍보팀으로 발령받은 거잖아. 이게 공무원이 해야 될 역할 행동은 아니라는 거죠. 공무원으로서 갑의 역할 행동에 대한 보상이 아니라 공무원이 아니죠. 개인 방송 채널의 소유자로서 갑의 역할 행동 이렇게 하면 맞는데. 그래서 3번도 볼게요. 미음은 한식 요리사로서 을의 역할 행동에 해당한다. 전통 음식의 보존과 현대화가 중요하다는 신념. 자신의 신념만 이 신념 가지고 역할 행동을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이제 19번하고 17번 이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같은 유형은 아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틀릴 수 있는 문제가 좀 더럽다. 꽈선했다. 그런 문제들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사실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같은 경우는 개념이 굉장히 쉬워요. 근데 문제가 이렇게 나와서 작년에 이게 오답률이 꽤 높았어요. 볼게요. 자, 일단 나와 있는 것부터 보는 게 맞겠지? B는 A에 비해서 정보 제공자와 수용자 간 구분이 명확한가라고 했어요. 그러면 B가 명확하다는 아니요가 맞다는 얘기야. 1점은. 그러니까 B가 A보다 명확하다는 얘기야? 아니야. A가 B보다 명확하다. 그러면 A는 뭐가 되겠어요? 산업사회와 정보사회 중 어느 게 더 명확해? 제공자와 수용자? 그쵸. 나는 내가 제공하고 너는 수용해. 이렇게 얘기했던 게 산업사회잖아. 그럼 A가 산업사회고 B가 정보사회가 되겠죠. 그쵸. 근데 여긴 얘라고 했대. 이거 하기 전에 A와 B 가지고만 풀 수 있는 선지도 있으니까 기억 한번 뚫어볼게요. A는 B에 비해 물리적 거리가 사회적 관계 형성에 미치는 제약 정도 크다. 맞죠? 가에 사회의 다원화 정도가 들어간다면 기억은 1점이다. A는 B에 비해 다원화가 높은가? 아니잖아요. 0점이겠죠. 이렇게 되면. 그렇죠? 기억이 만약에 빵점이래. 그러면 가에는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들어갈 수 없다. A가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더 높아 적어. A가 산업사회야. 근데 얘라고 했던 게 딱 틀렸대. 그러니까 엄청 과선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대답에 맞는 질문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질문에 맞는 대답이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A는 B에 비해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높은가가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근데 빵점이 되잖아. 틀렸다는 얘기잖아. 그죠? 그러면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B가 A에 비해서 가정과 일터의 결합 정도가 더 높은가? 맞잖아. 정보가 더 높잖아. 들어갈 수 없다고 했으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 1번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말장난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왜 가져왔냐면 이게 사실 관료제 문제인데 관료제 때문에 가져온 건 아니에요. 저희가 이제 애들이 많이 헷갈리는 걸 연구를 했는데
여기에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이런 식으로 이게 좀 헷갈린다 해가지고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들어보실래요? 들어보세요. 1차 집단이 있고 2차 집단이 있는데 얘는 뭘 기준으로 나눴죠? 쿨리라는 학자가 접촉 방식에 따라서 나눈 것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테니스가 결합 의지에 따라서 나눴습니다. 뭘요? 이익사회와 공동사회로 이렇게 나눈 거야. 근데 1차 집단의 성격으로는 뭐가 있을까요? 전인격적 관계. 2차 집단은 굉장히 과업지향적이고 수단적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좀 구분할 줄 아셔야 될 것 같은데요. 테니스는 결합이죠. 결합의지는 이익사회와 공동사회입니다. 그쵸? 얘는 선택의지라고 해요. 선택의지. 그쵸? 그리고 굉장히 수단적이죠. 그 다음에 공동사회는 결합 자체가 목적. 자, 이 표현들은 좀 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돼요. 근데 봐봐, 얘가 기업 봐봐, 땡땡 기업은 과업지향적인 사회집단, 2차 집단,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 리얼 어디 갔어? 사진 보면 1차 이거 아님? 1번 틀려요. 이렇게 하면 왜? 여기서 말하는 결합 자체가 목적인 사회집단은 공동사회거든. 공동사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금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이제 일탈 이론이 나왔는데요. 일탈 이론도 이제 여러분들 난이도가 조금 높게 되고 있는 경향이 있죠. 네, 이런 식으로 작년 수능에는 이렇게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사례형으로 나온 것 같은데 이번 구모 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것도 굉장히 어려운 예 아니요 형식으로 채점하는 그런 형태로 나왔는데 이거는 이따가 밑에 문제하고 같이 엮어서 한번 설명해 드릴 건데 어쨌든 이 열탈이론 같은 경우도 한번 잘 읽는 게 중요합니다. 결국에 잘 읽는 게 중요하고요. 애매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소거법으로 푸세요. 그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화변동입니다. 자, 문화변동 같은 경우도 이제 사례가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사례가 굉장히 복잡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릴 만한 게 병존. 제가 봤을 땐 그래요. 문화 병존에 대해서 조금 다르게 얘기를 자, 볼게요. 뭐가 그렇냐면 봐봐. 젊은 층의 선호로 땡땡국에서 전통 음료와 삐의 판매량을 추월함. 자, 이게 뭐야? 이게 동화야? 아니야. 이거는 같이 아직 있지만 젊은 층의 선호로 인해서 판매량을 추월했다는 거야. 추월했다는 건 뒤에 사람도 아직 있다는 거잖아. 문화 병존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그다음에 육모에 문화 상대주의적 태도라고 나왔는데요. 이거는 문화를 바라보는 관점. 이게 문화 이해 태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총비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외우려고 했는데 총체론적 관점, 총체론적 관점, 비교론적 관점. 말이 안 나와. 비교론적 관점 그리고 상대주의적 관점, 태도. 이거 맞는 거야. 또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아예 안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끔 나올 수가 있으니까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 얘는 자료 수집 방법인데 이제 육모에서 자료 수집 방법이 이렇게 채점 형태로 나왔고 구모에서는 일탈이론이 이렇게 채점 형태로 나왔거든요. 근데 채점 형태에 관해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냐면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일단 밀어보세요.
뭔 소리냐 그게.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봐봐. 여기서 뭐라 그랬어요? 구분이 굉장히 빨리빨리 되고 명확한 것으로 나누라 그랬죠. 볼게요. A는 일탈이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가? 주변 사람으로부터 학습되는 과정에 주목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죠. 뭐가? A가 뭐라는 거야? 차별교제 이론이라는 거야. 그럼 일단 맞다고 보라고. 그 다음에 수정을 하시라고. 그쵸? 그러면 A가 차별교제라는 게 하나 뚫렸잖아. 그럼 A, B, C, D 나머지는 금방 돼요. 그쵸?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진짜로 이렇게 뚫고 가면은 웬만하면 다 맞아. 이거를 반대로 이제 역추론해가지고 그렇게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이 문제는 한번 풀고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밀라고 하는 이유가 다 있어요. 이 문제도 보시면 인위적으로 통제된 상황에서 변수의 효과를 관찰하는 방법, 실험법 하나밖에 없잖아. A 실험법 맞다고 하고 나머지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 그죠? 그럼 나머지 B, C는 다 나왔잖아. B, C 나오는 건 어렵지 않아. 그럼 다 맞아요 이러면. 이렇게 하면 다 맞아요 뒤에가. 그쵸? 그 다음에 제가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여기 문헌연구법이 있잖아요. 네, 양적인 분석이라고 했어요. 문헌연구법은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 모두 가능한 겁니다. 네, 그쵸. 이거 잘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다음에 이제 언어적 상호작용을 사용한다는 거는 질문지법과 면접법인 거 이건 아시겠죠? 까먹으시면 안 되고. 자, 이제 도표인데요. 도표의 경향과 이제 도표에서는 제가 예측까지 한번 해볼 건데, 도표는 이제 총 3문제가 출제되고 있죠. 예전에는 4문제였는데 이제 남녀 임금격차는 이제 거의 안 나오는 것 같고, 먼저 계층 도표죠. 저는 사실 도표 풀 때 이 순서로 풀기를 추천해요. 계층 도표는 하다가 10번 나오면 풀고, 이제 저는 그래서 그 다음 도표를 15번 사회보장제도가 아니라 인구를 먼저 풀려고 그러거든요. 인구 이게 더 쉬워. 빨리 되고 그죠? 보장제도 같은 경우가 조금 이제 어렵고 계산도 많고 한데, 이 보장제도를 가장 마지막에 풀어라 잘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계층도표 같은 경우는 중층부터 무조건 잡으세요. 중층부터 잡고 그러면은 상과 하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봐봐. C에서 B로 이동은 상승 이동. 그럼 C가 뭐야? 중이라고 잡고 B는 상이야. C에서 A로 이동 하강 이동해. 그럼 C 중 A 하겠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니까. 그죠? 옆에서 할 수 있어요. 그죠? 다만 이번 9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요, 세대 내 이동까지 출제가 되어서 세대 내 이동도 좀 신경을 써두시면 좋겠습니다. 인구는 제가 좀 할 말이 많은데 자 볼게요. 자 20번 항상 20번에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작년 수능과 육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비슷했어요. 그죠? 그 다음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은 뭐가 있냐면, 사실 총부양비라고 나와 있어가지고 유소년 부양비 플러스 노년 부양비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걸 직접 다 구해가지고 2개를 더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양인구분에 노년인구 플러스 유소년인구 이렇게 하면 이게 총부양비예요. 그쵸? 이렇게 하시면 돼. 자, 그 다음에 이게 이번 구모에 났던 좀 신유형이죠. 숫자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지금까지는 항상 이렇게 숫자로 나와 있었는데 숫자로 나와 있지 않고 증가, 감소, 증감을 따지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수능에서 나올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얘는 이제 분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한데, 분수 보면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분모가 커지게 되면 이 전체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작아져요. 왠지 아세요? 2분의 1이었다가 이게 8분의 1이 됐어. 그러면 뭐가 더 작아? 이거 훨씬 작잖아. 훨씬 이게 크잖아요. 이것처럼 분수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했다. 그래서 뭐 보시면 예를 들어서 이거 예를 못 들겠는데 어쨌든 분수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제가 이제 해설 강의 구모 올린 거 있으니까 그거 한번 참고해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마지막 보장제도 도표인데요. 저는 이제 크게 얘랑 얘 이렇게 두 개를 묶고 싶어요. 네. 이번 육모 같은 경우에는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나왔죠. 가중평균. 이런 식으로 가중평균으로 계산하는 게 나온다면 인구 B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인구 B. 인구 B 이거 2대 3이라 치면 이 나라의 인구는 3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뒤집어서 푸는 거 유의하시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작년 수능이나 올해 구모 15번처럼 나오면 교집합 구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나 이번 구모 같은 경우에는 교집합을 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교집합을 구하셔야 돼. 그죠? 못 구하면 못 풉니다. B 수급자가 나오고, 그 다음에 A 수급자, B 수급자 나오고, 교집합을 따로 구해셔야 됩니다. 혹시 제가 이제 그 집합에 대한 이해 이런 거는 이제 수학이다 보니까 제가 잘은 모르는데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교집합, 그러니까 A와 B 수급자의 최대 최소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얘기해 보자면, 뭐 이렇게 있어. A가 58명이래. B가 52명이야. 그럼 이때 이 A와 B 동시 수급하는 사람의 최대 숫자, 최소 숫자 이런 거를 구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 100명이라 치면 더하면 어떻게 돼요? 110이죠. 그러면은 최소는 110에서 얘네 인구수 100을 뺀 10명이 그 교집합의 최소 숫자가 되겠고요. 최대는 어떻게 될 수가 있겠어요? 최대는 그냥 A가 B를 잡아 먹어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58이면서 52.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A 안에 B가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여기가 6밖에 안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가 더 많아지는 거고, 그죠? 이런 식으로 그 B가 A 안에 있는 경우, 이게 바로 교집합의 최대가 되겠습니다. 즉 적은 숫자가 많은 숫자 안에 그냥 아예 다 포함되어 버린 경우, 그죠? 이게 바로 교집합의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능에는 어떻게 나올 것 같냐라고 제가 예측을 하자면, 육모 구모에 나왔던 유형들이 꽤 조금 어려운 난이도로 나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 나왔던 이제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같은 경우도 애들이 많이 틀렸으니까 조금 더 이제 찾기 힘들게 사회계약설 이런 거 섞어가지고 조금 어렵게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기갈상 같은 경우는 형식을 좀 어렵게 내기는, 왜냐면 뒤에 너무 형식 어려운 게 많아서 형식을 어렵게 내기는 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말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생각 꼬이게 하는 그런 문제로 좀 나올 것 같고, 얘도 개념의 조작적 정의 잘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거 가지고 문제 많이 내니까. 네, 제가 봤을 때 이거 문화의 속성도 이번에 이런 식으로 낼 것 같아요. 누가 또 뭐 사례 제시하고 뭐를 배정받고 이런 식으로. 사회 조직과 사회 집단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들어서 이런 개수세기형 문제는 나오지 않고 있지만 그래도 아예 없다고는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예 나올 가능성이 제로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죠. 그래서 좀 풀어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이런 문제는 꾸준히 나올 수 있다고 봐요, 저는. 그냥 중간중간에 나머지 문제들 다 이 정도 수준 돼도 저는 괜찮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낙인이란다. 일탈이론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탈이론에 이번에 이렇게 채점 형태 나와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렵다고 막 답이 뭐 1번이네 이러면서 하는데 그런 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구분이 명확한 것부터 무조건 밀어버리시고, 만약에 그게 아니면 처음 다시 하시면 돼요. 그쵸? 이거 영상 보고 또 평가원이 일부러 그렇게 안 낼 수도 있긴 한데 구분이 명확한 것으로 밀어버리셔. 일단 밀어버리셔야 돼. 문화변동 와, 제가 좀 발음이 좀 안 돼요. 문화변동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7모에서 오답률 1위를 기록했는데 사례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경우는 오답률 1위 정도로 찍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저도 들고요. 그래서
문화 병존도 잘 알아두시고, 그래서 예, 문화 변동도 잘 하시면 될 것 같고, 네, 이런 것들도 잘 한번 연습해 보세요. 계층 도표는 이제 계속 쉽게 되는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크게 부담 안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인구를 신유형이 나왔잖아요. 이걸 적용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시킬 확률이 더 높긴 한데 이걸 낸 이유가 뭐겠어요. 시키려고 냈겠지. 근데 어쨌든 이런 구모, 이런 문제 많이 풀어보세요. 그리고 얘는 가중평균 문제와 이런 교집합 구하는 문제 둘 다 많이 연습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 둘 다 합쳐서 나오는 경우도 있어. 언제 보시면 되면 2, 3 수능 15번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가중평균과 교집합이 합쳐져 있어. 중복수급자가. 그래서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거는. 그 해가 수능이 사회문화가 진짜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잘 대비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여러분들 모두 사회문화 만점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